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에서 하지 관절을 맡고 있는 장종훈, 김동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걷기 운동. 어떻게,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걷기 운동은 환자분들이 가장 쉽고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운동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사실 권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만보기, 그죠? 허리에 차는 만보기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서 하루 보행량을 측정하면서 걷기 운동에 신경 쓰는 분도 아주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5,000보에서 7,000보 정도가 나오고요. 주말에 외출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10,000보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보행량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사실 이게 좋은 건지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마다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운동량도 다를 수 있고, 아니면 무릎, 발의 어떤 건강 상태도 다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걷기 운동이 운동화 이외에는 따로 어떤 도구나 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굳이 러닝머신 찾아서 헬스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집 주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더 좋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하지 쪽을 전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걷기에 좀 예민한데, 보통 당뇨가 있는 분들은 네, 그렇죠. 내과에서 많이 이렇게 걸으십시오. 보행을 권장을 하고, 이제 왜냐하면 네. 당 조절을 해야 되는데 딱히 할 네. 만한 운동이 없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내과 진료를 보고 많이 걸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걷기 운동을 많이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당뇨가 있지만 또 그 환자분들 중에서도 무릎이나 발목에 어떤 관절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좀 개별적으로 따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걷기 위해서는 하지 관절이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지를 걷는 것도 있고, 또 등산이라든지 계단처럼 이런 경사진 곳을 걷는 것은 운동 강도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선 걷기 운동과 하지 질환과의 관계, 걷기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등산인데요. 등산은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고 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등산을 다녀와서 아파진 사람, 특히 이제 하산하는데 아주 힘들었다는 분 등 좀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산을 할 때는 평소보다 체중이 한 3배 이상의 무게가 반복적으로 무릎, 발에 실리게 되면서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평소 꾸준히 등산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아니면 근력이 원래 좀 약한 분들은 오히려 등산 후에는 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등산뿐만 아니라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런 운동이나 저는 마라톤 같은 그런 운동들도 평소보다 다리 관절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또한 자신의 건강이나 근력 상태를 잘 고려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 계단, 마라톤처럼 이렇게 반복적이고 강한 체중 부하가 이루어지는 운동은 사실 주의해야 합니다. 대개 무릎 질환이나 발목 질환, 족저 건막염 환자분들이 이런 운동을 하고 나서는 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네, 맞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또는 반월상 연골판에 파열이 있는 그런 경우, 또는 이제 발목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을 크게 나누어서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으로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럼 이제 스트레칭이나 유연성 운동은 아마 누구나 하셔도 별로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같으면은 이제 관절 주변을 이제 감싸고 있는 힘줄이나 인대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또 관절이 움직이는 이 가동 범위를 좀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긴장된 힘줄 네. 근육을 미리 이제 풀어주면 그렇죠. 사실 중년층에 생기는 그 장단지 근육 파열이라든지 네. 아킬레스건 파열 등을 예방하는 데는 사실 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스트레칭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보통 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이 스트레칭 또는 유연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만 그 무릎이 아픈 분들이나 발목이 아픈 분들은 요가나 네. 필라테스 등을 할 때 무릎을 너무 끝까지 구부리면서 체중 부하를 하는 네. 어떤 뭐 가부좌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무릎 꿇기라든지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이런 자세는 가급적이면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근력 운동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릎이나 발목 관절은 우리 몸의 하중, 체중 부하를 직접 받는 관절입니다. 따라서 관절이 건강하고 평소에 근력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원하는, 좋아하는 운동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무릎이나 발목에 그 관절염이 있거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 너무 많이 걸으면 관절 네. 질환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1단계로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권유 드리는 운동은 네. 실내 자전거 타기, 그리고 네.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 로빅, 네. 그리고 이제 수영. 네. 수영은 대부분 이제 평영, 자유형, 뭐 배영 이렇게 접영 등이 있는데 네. 평영은 조금 무릎을 많이 접었다 네. 펴야 돼서 네, 네. 그건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지만 다른 그 수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 그 운동의 어떤 공통점은 발목, 무릎의 관절에 체중 부하를 적게 준다는 그게 특징이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또는 뭐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 시행하는 부담이 가장 적은 운동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운동들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 시간은 뭐 초기에는 한 30분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2단계는 이제 평지 걷기 운동인데요. 경사진길, 뭐 트레핑 코스라든지 올레길 같은 거, 네. 혹은 계단 오르내리기보다는 그 평지 위주의 어떤 걷기 운동이 관절에 전해지는 체중 부담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걷는 그런 운동들은 근육도 강화되고 관절 유연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평지 걷기 운동도 네. 무릎, 발목이 원래 안 좋았던 분들은 사실은 너무 오래 하면 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네. 매일 한다고 하면 하지 관절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30분 이내로, 그리고 2, 3일에 한 번 하신다면은 네. 1시간 이내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나 또는 뭐 여행 등 이제 갑자기 좀 많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엔 꼭 쉬는 게 좋습니다. 이미 관절염이 심해진 그런 분들이라면 가벼운 운동이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누적되며 또 통증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로 이제 실내 자전거 타기, 그리고 스쿼트 운동이 있는데요. 네네. 자, 실내 자전거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근육 자극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페달만 이렇게 돌리는 수준의 어떤 실내 자전거를 보통 타시는데 약간 오르막길 오르는 자전거 타는 느낌으로 약간 페달의 저항 강도를 조절해서 타시는 것이 좋고,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쿼트 운동은 이제 젊은 분들처럼 제대로 이렇게 기마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 같으면은 이제 등을 벽에 기대고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듯이 하거나, 또는 이제 무릎보다도 조금 더 낮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보통 다리 힘이 약한 분들은 상체를 많이 숙이거나 또는 팔을 이용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상체를 최대한 앞으로 바라보며, 또는 이렇게 이제 팔짱을 가볍게 끼고 이렇게 이제 의자에서 스쿼트 운동하는 것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한 번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사이가 적당하고 3세트 하루에 가능한 만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스쿼트 운동은 아까 김동원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규정, 세트나 어떤 시간을 꼭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쿼트 운동을 너무 허벅지를 키우기 위해서 요즘에 필라테스라든지 어떤 운동을 이제 체계적으로 한다 분들 중에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에 물이 찬다든지 무릎에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든지 이게 심해져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쿼트를 하실 때는 좀 오래 하실 것 같으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벽에 기대서 한다든지 그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 통증이 발생하면 네. 중간에 항상 네. 스톱하시고 심해지면 병원지를 꼭 오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운동이 항상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때로는 너무 과도하거나 무리하면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운동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건강하게 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